장민호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소중한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강한 식습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쉽게 접하는 요거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는 요거트와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요거트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장민호처럼 건강한 에너지와 활력을 지키는 비결을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어느 날 밤 수십 장의 영상 자료를 넘기던 중 저는 손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던 노년의 다리와 관절이 화면 속에서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약해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안쪽에서부터 받쳐주던 기둥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처럼 근육은 꺼지고 관절은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콜라겐이 너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붓기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가 붓는 것을 당연한 노화로 넘기지만 사실 그 순간부터 이미 관절과 근육은 스스로를 지탱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3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를 보아왔지만 이 장면은 제 커리어 전체를 뒤흔들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분노스러웠던 건 이 문제의 해답을 이미 알고 있는 거대한 건강산업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콜라겐 부족이 노년의 다리와 관절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연식품 대신 비싼 알약과 수술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제가 직접 참석했던 비공개 미팅에서 값싼 과일 추출물을 헐값에 유통시키며 고가의 제품으로 포장해 파는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나누는 모습을 보았을 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붓기와 약해진 다리, 흔들리는 관절의 진짜 원인을 정면으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약이나 수술이 아닌 매일의 식탁에서 콜라겐을 다시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을 전하려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시청과 댓글 하나하나가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고 느껴지신다면 영상 끝에서 채널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많은 분들이 단순한 노화라고 오해하는 붓기의 시작점입니다. 다리와 관절이 왜 먼저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콜라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입니다. 콜라겐은 단순히 피부를 탱탱하게 만드는 성분이 아닙니다. 관절 사이를 쿠션처럼 보호하고 근육이 뼈에 단단히 붙어 움직일 수 있도록 지탱하는 핵심 구조물입니다. 이 콜라겐이 줄어들면 관절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혈액과 체액은 아래로 몰려 붓기로 나타납니다. 이 단계에서 이미 다리는 예전처럼 버티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너무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단순히 피곤해서 붓는다고 넘기는 순간 콜라겐 손실은 가속화됩니다. 그 결과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불안해지고 오래 서 있으면 발목이 쉽게 붓고 앉았다 일어날 때 다리가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노년층이 독립적인 일상을 잃기 시작하는 첫 장면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붓기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 재료가 고갈되고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지금 알아차렸다면 아직 되돌릴 시간은 충분합니다. 붓기가 계속되는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히 물이 차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콜라겐이 줄어들면 관절과 근육을 지탱하던 구조가 느슨해지고 그 틈으로 체액이 쉽게 고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혈관과 림프의 순환력까지 함께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고인 붓기는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이뇨제나 진통제에 의존하지만 그것은 바닥에 고인 물만 잠시 퍼내는 행동일 뿐 무너진 바닥 자체를 고치는 방법은 아닙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 현상을 이미 알고 있는 거대한 건강산업의 태도입니다. 콜라겐 감소와 붓기, 관절 약화의 연결고리는 수십 년 전부터 연구로 밝혀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자연식품에 대한 정보 대신 값비싼 보충제와 관절 주사, 반복적인 치료 프로그램이 넘쳐납니다. 왜일까요?
약과 시술은 반복될수록 수익이 되지만 과일과 같은 식품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제로 콜라겐 보충제를 판매하는 기업들이 원가 몇 푼도 안 되는 과일 추출물을 해외에서 대량으로 들여와 고가의 제품으로 포장하는 과정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입을 다물어 달라는 제안이 공공연히 오간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연식품 이야기를 줄이고 특정 제품을 권해달라는 조건으로 후원을 제안받았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침묵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매일 붙는 다리로 고통받는 노년층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심장이나 뇌 문제 때문이 아니라 무릎과 발목이 버텨주지 못해 외출을 줄이고 점점 활동 범위를 잃어갑니다. 이 시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붓기와 관절 약화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잘못된 선택이 쌓여 나타나는 결과라는 점입니다. 약으로 통증을 눌러두는 동안 몸은 필요한 재료를 계속 잃어갑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누구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선택지를 바꾸자는 제안입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하나씩 풀어가려 합니다. 아직 다리가 완전히 무너지기 전이라면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제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든 것은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탓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리가 붓고 관절이 약해지면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이제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수없이 반복해 확인한 사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심장이나 뇌에 큰 문제가 없는데도 걷기 힘들어지는 분들, 검사상 특별한 병명이 없는데도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분들 대부분에게 공통으로 나타난 것은 콜라겐 고갈이었습니다. 몸을 지탱하던 기본 재료가 부족해지자 관절은 버티지 못하고 붓기로 반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통해 한 가지 약속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로 겁을 주거나 특정 제품을 사라고 설득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대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식탁 위의 해답을 그대로 보여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연구 결과와 실제 노년층의 변화가 함께 뒷받침된 내용입니다.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 중에는 계단을 오를 때 손잡이를 꼭 붙잡아야 했던 분들이 다시 산책을 즐기게 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공개할 것은 노년층의 붓기와 관절 문제를 근본에서 바꾸는 8가지 과일입니다. 어떤 것은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어떤 것은 식품 산업에 가려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모두 콜라겐을 다시 만들고 무너진 다리와 관절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몸에 직접 공급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세 번째로 소개할 과일은 연구자들조차 놀랄 만큼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저는 더 이상 이 정보를 숨겨서는 안 된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계속 보시기 전에 잠시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다리는 얼마나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나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계단을 내려올 때, 혹은 하루를 마치고 신발을 벗을 때 붓기를 느끼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어질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다음부터 하나씩 콜라겐을 되살리는 과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이라고 하면 달고 부드러운 것만 떠올리지만 이 과일의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분명 이름조차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지역에서는 수백 년 전부터 노년의 다리와 관절을 지키는 생명수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바로 바오밥 열매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이 나무를 생명의 나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실제 몸의 변화를 통해 증명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바오밥 열매가 특별한 이유는 콜라겐을 만드는 핵심 재료들이 한 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C의 농도는 오렌지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고 여기에 칼슘과 마그네슘이 함께 들어있어 관절과 근육을 동시에 지탱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을 만들 능력뿐 아니라
그것을 유지할 힘도 함께 떨어지는데 바오밥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완해 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붓기를 가라앉히는 데서 끝나지 않고 다시 무릎과 발목에 힘이 실리기 시작하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릎이 뻣뻣해 오후만 되면 다리가 무겁다고 호소하던 분들이 바오밥 분말을 식단에 추가한 뒤 하루가 끝날 때 느끼던 다리의 팽창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항산화 성분에 있습니다. 바오밥의 풍부한 폴리페놀은 관절 안에서 조용히 진행되던 염증을 눌러주고 콜라겐이 더 이상 빠르게 분해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붓기가 반복되는 분들 대부분은 콜라겐 부족과 함께 이런 만성 염증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바오밥이 뼈와 근육까지 함께 생각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콜라겐만 충분해도 뼈가 약하면 관절은 다시 무너집니다. 바오밥에 들어있는 미네랄은 뼈를 단단히 잡아주고 근육 수축을 안정적으로 도와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걷다가 갑자기 다리가 휘청거리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일은 단기간의 자극이 아니라 노화로 무너진 구조를 안쪽부터 다시 받쳐주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바오밥 이야기가 충격적인 이유는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가진 재료가 약이 아니라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캡슐이나 주사가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과일에서 이 모든 작용이 나온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의 상식을 뒤흔듭니다.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닙니다. 바오밥보다 더 강력한 비타민 C 폭탄, 전 세계에서 가장 콜라겐 생성 능력이 뛰어난 과일이 다음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과일의 수치를 처음 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일을 단순히 달콤한 간식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일의 속을 들여다보면 붓기와 관절 통증을 정면으로 겨냥한 자연의 도구가 숨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이 특별한 이유는 맛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 때문입니다. 이 효소는 염증을 만들어내는 단백질을 직접 분해하며 관절 안에 쌓인 붓기의 원인을 근본에서 줄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리와 무릎이 붓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염증 부산물이 몸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브로멜라인은 이런 물질을 잘게 쪼개 혈액과 림프를 통해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파인애플을 섭취한 뒤 느껴지는 가벼움은 일시적인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관절 안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굳어있던 분들이 점점 첫걸음이 부드러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파인애플의 또 다른 강점은 콜라겐 회복을 동시에 돕는다는 점입니다. 브로멜라인이 염증을 정리하는 동안 풍부한 비타민 C가 콜라겐 재생을 자극합니다. 붓기를 줄이면서 동시에 관절을 지탱하는 구조를 다시 세워주는 이중작용은 다른 과일에서는 쉽게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인애플은 통증 완화와 구조 회복을 동시에 원하는 노년층에게 특히 의미가 큽니다. 실제로 무릎 관절염으로 걷기 힘들어하던 분들 중에는 신선한 파인애플을 식단에 꾸준히 포함한 뒤 통증과 붓기가 동시에 줄어들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통조림이 아니라 생과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설탕에 절인 제품은 오히려 염증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파인애플, 특히 단단한 심 부분에 브로멜라인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과일이 특별한 이유는 약처럼 강하지만 약이 아니라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관절 속 염증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해도 부담이 적습니다. 다리가 붓고 관절이 욱신거리는 날이 반복될수록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소개할 과일은 이 염증을 넘어 관절의 연골 자체를 보호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깔만 봐도 강력함이 느껴지는 그 과일이 곧 등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일을 단순히 달콤한 간식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일의 속을 들여다보면 붓기와 관절 통증을 정면으로 겨냥한 자연의 도구가 숨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이 특별한 이유는 맛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 때문입니다. 이 효소는 염증을 만들어내는 단백질을 직접 분해하며 관절 안에 쌓인 붓기의 원인을 근본에서 줄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리와 무릎이 붓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염증 부산물이 몸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브로멜라인은 이런 물질을 잘게 쪼개 혈액과 림프를 통해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파인애플을 섭취한 뒤 느껴지는 가벼움은 일시적인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관절 안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굳어 있던 분들이 점점 첫걸음이 부드러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파인애플의 또 다른 강점은 콜라겐 회복을 동시에 돕는다는 점입니다. 브로멜라인이 염증을 정리하는 동안 풍부한 비타민 C가 콜라겐 재생을 자극합니다. 붓기를 줄이면서 동시에 관절을 지탱하는 구조를 다시 세워주는 이중작용은 다른 과일에서는 쉽게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인애플은 통증 완화와 구조 회복을 동시에 원하는 노년층에게 특히 의미가 큽니다. 실제로 무릎 관절염으로 걷기 힘들어하던 분들 중에는 신선한 파인애플을 식단에 꾸준히 포함한 뒤 통증과 붓기가 동시에 줄어들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통조림이 아니라 생과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설탕에 절인 제품은 오히려 염증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파인애플, 특히 단단한 심 부분에 브로멜라인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과일이 특별한 이유는 약처럼 강하지만 약이 아니라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관절 속 염증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해도 부담이 적습니다. 다리가 붓고 관절이 욱신거리는 날이 반복될수록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소개할 과일은 이 염증을 넘어 관절의 연골 자체를 보호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깔만 봐도 강력함이 느껴지는 그 과일이 곧 등장합니다. 이 과일을 처음 보면 색부터가 다릅니다. 깊고 선명한 붉은빛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관절과 다리를 지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바로 시벅손 베리입니다. 이름조차 낯설지만 이 작은 열매 안에는 노년층의 붓기와 관절 약화를 동시에 겨냥한 성분들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과일이 주목받는 이유는 비타민 C와 비타민 E, 그리고 매우 희귀한 오메가7 지방산이 한꺼번에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오메가7은 잘 알려진 오메가3나 오메가6와 달리 관절과 결합 조직 자체를 회복시키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을 감싸고 있는 연골과 점막 조직이 마르고 약해지는데 시벅손 베리는 이 부분을 안쪽부터 다시 촉촉하게 살려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붓기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때 느껴지던 마찰감과 뻣뻣함이 함께 완화됩니다. 이 과일의 항산화 작용도 매우 강력합니다. 관절이 붓는 분들 대부분은 혈관과 관절 주변에서 미세한 염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벅손 베리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은 이 염증 반응을 눌러주고 콜라겐이 더 이상 빠르게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그 결과 오후만 되면 발목이 붓던 분들도 점차 하루 전체가 안정되는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장시간 서서 일한 후유증으로 다리가 늘 무겁던 분들이 시벅손 베리 주스나 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뒤 다리의 압박감이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다리에 고이던 체액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순환 개선 효과는 붓기 문제에 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콜라겐이 회복되더라도 순환이 막혀 있으면 붓기는 다시 반복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시벅손 베리는 비타민과 지방산을 동시에 제공해 관절과 피부, 혈관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게 돕습니다. 그래서 관절 통증과 함께 피부가 얇아지고 멍이 잘 드는 분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줍니다. 이 과일은 강한 맛만큼이나 강한 회복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에 등장할 과일은 오래전부터 약으로 쓰여왔고 현대 연구에서는 관절 연골을 직접 보호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진짜 힘을 모르는 과일이 바로 다음 주인공입니다. 이 과일은 수천 년 동안 왕과 전사들의 건강을 지켜온 상징이었습니다. 반짝이는 붉은 알갱이 하나하나에 관절을 보호하는 힘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동안 왜 이 과일을 그냥 지나쳤는지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석류입니다. 석류는 단순히 항산화 과일이 아니라 무너지는 관절 구조를 지켜주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 연골은 조금씩 마모되고 이 과정에서 염증과 붓기가 함께 나타납니다. 석류의 풍부한 폴리페놀과 특유의 항염 성분은 이 연골 파괴 속도를 늦추는 데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석류를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에선 무릎과 발목의 붓기가 서서히 줄어들고 움직일 때 느껴지던 통증의 빈도도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이는 단순한 진통 효과가 아니라 관절 내부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석류의 또 다른 강점은 혈액순환을 동시에 개선한다는 점입니다. 다리가 붓는 분들 중 상당수는 관절 문제와 함께 순환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석류의 항산화 성분은 혈관벽을 부드럽게 유지해 혈액이 다리 끝까지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리에 고이던 체액이 줄어들고 저녁마다 느끼던 무거움도 완화됩니다. 그래서 석류는 관절과 다리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실제로 석류를 식단에 포함한 분들 중에는 장시간 걷거나 장을 본 뒤에도 무릎이 예전처럼 쉽게 붓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관절 연골이 보호되면서 움직임 자체가 관절에 덜 부담을 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석류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에도 기여해 이미 약해진 관절 구조를 다시 지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석류는 C를 그대로 먹거나 당분이 첨가되지 않은 주스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량이라도 꾸준히 들어가면 관절 안쪽에서부터 변화를 쌓아갑니다. 이 과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소개한 모든 과일을 넘어서는 존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등장할 마지막 과일은 붓기와 관절 약화의 흐름 자체를 되돌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왜 이 과일이 1위인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일을 처음 맛보면 놀라게 됩니다. 달콤함 대신 강한 신맛이 먼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신맛 속에 노년층의 다리와 관절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암나, 인도 구스베리입니다. 이 과일은 오래전부터 약보다 먼저 쓰여왔고 지금은 현대 연구를 통해 그 이유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암나가 특별한 가장 큰 이유는 비타민 C의 농도입니다. 오렌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치로 콜라겐 생성의 스위치를 강하게 켜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을 만들라는 신호 자체가 약해지는데 암나는 그 신호를 다시 또렷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결과 무릎과 발목을 지탱하던 조직이 서서히 탄력을 되찾고 붓기가 반복되던 관절이 점점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암나의 진짜 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과일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폴리페놀이 함께 들어있어 새로 만들어진 콜라겐이 다시 빠르게 무너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많은 분들이 콜라겐을 보충해도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몸속에서 동시에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암나는 생성과 보호를 동시에 해내는 드문 과일입니다. 그래서 붓기 완화와 관절 안정이 함께 나타납니다. 실제로 무릎 통증과 다리 붓기로 외출을 꺼리던 분들이 암나를 꾸준히 섭취한 뒤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던 뻣뻣함이 줄어들고 걷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났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통증을 덮는 변화가 아니라 관절 안 구조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암나는 관절 연골을 갉아먹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해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암나는 생과로 먹을 수도 있고 주스나 분말 형태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보다 지속성입니다. 소량이라도 매일 몸에 들어가면 다리와 관절은 그 변화를 기억합니다. 이 과일이 마지막에 소개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암나는 단순히 붓기를 줄이는 과일이 아니라 약해진 다리와 관절의 흐름 자체를 되돌리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이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과일과 음식들은 따로 보면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로 이어서 보면 분명한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다리 붓기와 관절 통증은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 몸속 염증과 순환, 그리고 회복 신호가 서서히 꺼진 결과라는 점입니다. 이 신호를 다시 켜주는 것이 바로 오늘 소개한 선택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이 심해질 때까지 참고 있다가 약에만 의존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미 관절은 오래된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붓고 뻣뻣해지고 걷는 시간이 줄어드는 모든 과정은 몸이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식탁 위에서의 작은 변화는 이 흐름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꿉니다. 하루 한 번의 선택이 몇 달 뒤 걷는 모습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어느 한 가지를 많이 먹는 것보다 몸에 부담 없이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것이 관절과 다리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 중 단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의 느낌, 저녁에 다리가 느끼는 무게감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그 시간을 이 영상에 내어 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건강을 지키려는 큰 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영상 끝에 있는 작은 버튼 하나로 저희를 응원해 주세요. 구독은 앞으로 더 중요한 건강 이야기를 놓치지 않게 해주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가볍고 편안해지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